플랫폼 이다희. 긴 복도를 따라 걷는 발걸음이 있다. 발소리가 길게 따라붙는다. 홀로 걷는 사람은 자신의 발소리를 자신만 듣는다. 복도는 항상 어디쯤이어서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는 일이, 여기가 어디인지 묻는 물음이 미궁에 빠진다. 자신의 발소리를 자신만 듣는 일이 자신의 울음소리를 자신만 듣는 일과 어떻게 다른가? 복도가 휘는 것은, 시간이 흐른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긴 것에 대한 착시일 뿐이라고. 어디에나 있는 복도가 어디인지 묻는 일이 얼마나 치사한가. 아무도 복도에서 생활하지 않고 걸어오다 문득 사라지는 사람이 있다. 햇빛이 복도를 오래 사랑했다. 네, 안녕하세요. 매월 마지막 주는 문화가 있는 날입니다. 종로문화재단에서 준비한 청운동 문학산책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 종로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지역문화 콘텐츠 특성화 사업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시스는 최현우라고 하고요. 오늘 시인과 함께하는 시살롱 프로그램 청운살롱 10월의 시인 이다희 시인과 함께합니다. 제가 이다희 시인께 사전에 짧은 자기소개 부탁드리는데요. 네, 직접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17년도에 등단해서 지금 시를 쓰고 있는 이다희고요. 굉장히 내성적인 편이라서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내외를 하고 있는데 최대한 오늘 열심히 재밌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독특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렸는데 되게 얌전하게 하셨네요. 네, 처음에 얌전하고 싶어서. 내성적인 편이시라고요? 네, 제가 내성적이라서. 네. 제가 알던 이다희 시인과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오늘 한번 내성적인 이다희 시인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추가로 이다희 시인 소개드리면, 이다희 시인께서는 1996 출생하셨고 2017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당선하여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첫 시집 시창작 스터디라는 시집을 출간하셨습니다. 네. 네, 제목부터 독특한 시집인데요. 네네. 일단은 좀 가볍게 행사 시작하기 전 제가 알기로는 네. 서울에 거주하고 계시지 않아서 네네네. 조금 오시는 길이 조금 먼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괜찮으셨나요? 일단 네. KTX를 제가 항상 타고 다니고요. 제가 지금 광주에 살고 있어서 광주, 서울 한 2시간 반씩 기차를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2시간 반씩. 네. 먼 걸음을 하셔가지고 오늘 좀 네. 귀한 시간이 되셨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시집 얘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부터 오늘 제가 매회 청운살롱에 약간 소소한 컨셉을 잡는데요. 아무래도 시집 제목이 시창작 스터디다 보니까 약간 이제 이다희 선생님과 함께하는 네, 시창작 스터디 같은 느낌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네네. 일단 제목부터 심상치가 않은 이 시집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창작 스터디라는 시집이고요. 네. 17년도에 신춘문예로 작품 활동 시작하시고 한 3년여 정도 시간을 거치셔서 50편 정도 수록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소소하지만 작은 질문부터 좀 드리면, 이다희 시인께서는 어떻게 처음 시를 쓰게 되셨는지 많은 독자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고, 네, 또 첫 시집 내고 나서는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를 쓰게 된 계기는 되게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 제일 가장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일단 칭찬을 받았어요. 시를 써갔는데 이제 제가 문창과를 들어갔는데 문창과 들어가서도 별 생각이 없이 그냥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막 글을 열심히 써야겠다 이런 생각도 없었고, 근데 딱 들어갔는데 글 잘 쓰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위축된 학교 생활을 보내다가 시를 그래도 이렇게 습작을 해서 써갔는데 이제 그게 칭찬을 받은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칭찬받으면 되게 약해지고 더 열심히 하고 이런 타입이라 네, 그때부터 시를 좀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네. 참 칭찬이라는 게 저도 이제 문예창작학과를 나오긴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가 수업을 할 때 왜 그렇게 이제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다시 써라, 네, 막 맞아요. 고쳐라, 막 이런 말 좀 하셨는지 네.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이다이신 행사 준비하면서 잠깐 찾아봤어요. 아, 네. 당선소감을 한번 제가 네. 살짝 봤는데 네. 당선소감에 그 문장이 되게 눈에 띄더라고요. 위로가 되고 싶다. 아, 네네. 위로가 되고 싶은 시인이 되고 싶다. 그 네. 말씀을 보고 네. 어떻게 그 다짐을 실천해 가고 계시는지도 궁금을 했고요. 되게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하고 있는데 이제 사람이 되게 자기 한계가 분명한 게 자기가 받았던 위로만큼 줄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아보고 자기가 받았던 사랑이나 자기가 받았던 위로만큼 독자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방식도 마찬가지고 해서 뭔가 내 나름의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과 결국 이것밖에 못한다는 느낌이 항상 저한테는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시를 쓰면서. 네. 보통 이제 내향적인 분들이 겪는 마음의 갈등 같은 네네네네. 그런 거군요. 네. 그 3년 만에 어떻게 보면은 빠르다고 하면 빠를 수도 있고 네네. 적당하다고 하면 적당할 수도 있는 시간인 것 같은데요. 네네. 이제 첫 시집을 내고 나서 또 뭐 생활의 모습 같은 게 많이 변하셨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런 행사 같은 걸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네, 지금 저한테는 이런 자리가 너무 감사한 자리고 그리고 이렇게 일상적인 패턴은 되게 비슷한데 가끔 이제 책방이나 도서관 가서 이렇게 제 책 보면 흠칫 놀라거나 그럴 때가 있죠. 네. 네. 없으면 굉장히 실망하고 보면 굉장히 놀래고 또 괜히 매대에 이렇게 좀 삐뚤어져 있으면 살짝 이렇게 각 잡아놓고 각 잡아놓고 뭐 이런 거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즐거운 첫 시집 내고서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제자된 마음으로서 이다희 시인께 이제 가벼운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이게 액면가가 많이 차이가 나 보이지만 사실은 한 살 터울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훨씬 사가 보이기는 하지만 89년생이시죠? 네, 89년생이고요. 그렇게 안 보이기는 하지만 네. 이게 뭐 물론 시인들이 뭐 다른 뭐 요즘에는 뭐 또 유튜버가 핫하잖아요. 네네. 뭐 이제 그런 분들에 비해서는 뭐 그렇지 않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시집을 내고 나면은 알아보는 분들도 조금 계시고 그래서 네네네. 더 이상은 시집 내기 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는 지점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생활에서도. 이게 제가 등단할 때는 되게 마냥 해피했거든요. 마냥 해피하고 그때는 되게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되게 오만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서 보면 이렇게 지금은 아니시고요. 네, 지금 굉장히 겸손하고 굉장히 겸허한 자세로 있는데 등단 초기에는 되게 내가 최고 같고 되게 마음이 좀 되게 부풀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되게 창피한 일화들도 되게 많은데 그땐 되게 마냥 행복했다면 시집을 준비하고 그리고 시집이 나오고 나니까 살짝 우울감이 좀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되돌릴 수가 없구나. 이제 뭐 시집이 나와버렸으니 또 흩어진 글들이 한 번에 딱 이렇게 모이니까 굉장히 우울하고 약간 묘한 죄책감도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글을 이런 식으로 시를 써도 되는가? 왜 나는 굳이 이걸 남겼나? 막 이런 아주 원초적인 자괴감이 글 쓰는 자괴감이 저한테 확 몰려왔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글을 쓰면 그렇죠. 남고 너무 시집을 내고 싶었고 너무 좋은데 그 너무 좋음과 비례한 우울감이 갑자기 저한테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우울감을 어떻게 좀 극복하신 상태이신가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시집한테 뺏겼던 영혼을 다시 찾은 기분이 든다고. 영혼을 뺏겼다. 영혼을 뺏겼어요. 네. 지금 굉장히 활기 있는 상태입니다. 네. 활기 있는 상태. 사실 이다희 시인께서 이런 말을 뭐 공식적인 방송에서 하면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떤 말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활발한 분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요? 생각해보면 그 이유가 항상 취해 계셨어요. 맞아요. 네. 그 이야기는 차차 하기로 하고요. 네. 사전에 낭독할 시 몇 편을 좀 선정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렸었어요. 네. 어떤 시를 낭독해 주실지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제 시집의 66페이지에 있는 복통으로 걸어가는 이라는 제목의 시인데요. 제가 요건 되게 좀 글 쓸 때 되게 힘들게 썼어요. 힘들게 썼는데 근데 항상 힘들게 쓴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진 않더라고요. 글을 쓸 때. 근데 요거는 쓸 땐 힘들었어도 쓰고 나서 굉장히 마음이 쾌적하고 스스로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했던 작품이라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러면 한번 낭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통으로 걸어가는 나는 유리창에 이마를 갖다 댄다.
많이 아프냐고 이마를 짚는 사람이 있고 왜 자꾸 아프냐고 벌컥 화를 내는 사람이 있다. 두 사람은 한 사람이다. 나는 이마부터 다시 자라나는 나무처럼 열꽃이 피는 나무처럼 유리에 뿌리 내리고 싶다. 시야가 흐려진다. 무화과 열매의 배를 갈라 가지런히 놓인 꽃을 찾아낸다면 나무의 복통을 이해할 수 있을까? 나는 이마로 걸어다닌다. 지평선과 기차가 무엇이 다른지 기억나지 않는다. 유리창은 유리창이 모르는 일을 숨기고 있으므로 유리라고 유령에게 더 쉬울 리가 없다. 기억의 자식들이 기억을 낳아 대대손손 번창할 때까지. 이제 이마를 때렸는데 6살 난 아이가 철로 옆에 앉아있다. 지나가는 기차를 볼 요랑으로 앉아있다. 기차가 지나가고 아이는 지평선을 발견한다. 저 아이가 6살인 걸 내가 어떻게 알고 있을까? 이마를 때렸는데 이제 나는 복통으로 걸어가는 나무가 된다. 지평선과 기차가 다르다고 한 사람에게 긴 고백을 시작한다. 네. 이 시는 아까 잠깐 말씀하시긴 했지만 좀 아픔을 네. 네, 아픔 때문에 네. 힘들었던 시라고 하셨는데 네네. 네. 이거를 특별하게 독자분들한테 읽어줘 주실 이유가 뭔지. 제가 제 시집에서 기차의 이미지가 조금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 지평선과 기차가 다르다고 한 사람에게 긴 고백을 시작한다. 이 문장이 제 시집을 조금 요약할 수 있는 문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길고 가느다란 어떤 선 같은 걸 보면서 지평선과 기차 굉장히 같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도 있고 또 생활하다 보면 결국에 그 두 가지는 결코 같지 않았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절실하게 썼던 문장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앞서 서두에 읽었던 플랫폼이라는 시가 사실은 네. 이제 제가 이 행사의 가장 앞부분에 읽는 시가 네. 이 시인한테 가장 잘 어울리거나 혹은 이 시인 같다라는 시를 낭독을 네. 하거든요. 네네. 물론 이 플랫폼이라는 시에도 되게 좋은 문장도 들어있는데 네네. 약간 뭐 홀로 걷는 사람은 자신의 발소리를 자신만 듣는다 이런 문장도 네. 그렇고 네. 이런 문장에서 이다희 시인의 느낌이 나서 제가 선정하긴 네. 했는데 네, 그런 맥락에서 또 복통과 어떤 그런 기차 얘기하시는 것도 그렇고 네.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또 네. 다음 시편 네. 읽어주실 것이죠? 네. 트렁크라는 시인데 56페이지에 네. 있는데 이건 조금 분위기가 되게 달라서 다른 분위기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오늘만 해도 트렁크가 2번이나 뒤집혀졌어. 호텔 로비에서 어떤 남자가 트렁크 좀 보자고 했지. 나는 거절했어. 여기에 뭐가 있을 줄 알고. 당신이 알면 깜짝 놀랄걸? 엘리베이터 앞에 섰지. 남자는 뒤따라와 자꾸 말을 걸어. 그럼 이야기나 하자고.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 줄 알고. 룸 앞까지 따라온 남자가 물어봐. 나도 들어가면 안 되냐고. 나는 짜증이 나서 내가 북한 여자라고 대꾸했어. 구글에서 노스코리아를 검색하라고. 갑자기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나도 모르겠어. 남자를 밀치고 룸으로 들어왔어. 방에서 조금 쉬다가 호텔 지하 식당으로 내려갔고 거기서 그 남자를 또 봤지. 다른 여자한테 또 트렁크 좀 보자고 말을 하고 있었고 그 여자는 난처하게 웃고 있었어. 아시안이더군. 이제 그 남자의 취향을 알 것 같았어. 나는 스프와 디저트까지 나오는 정식을 주문하고 이른 저녁을 먹었어. 음식은 꽤 입에 맞았고 지배인에게 가서 내일 조식을 먹을 수 있는지 물어봤지. 그때까지도 그 남자는 로비에서 서성거렸어. 나는 트렁크에 그를 담는 상상을 하다가 다시 방으로 올라왔지. 방에는 싱글 사이즈 침대 하나, 간이 탁자 하나, 아주 작은 냉장고와 냉장고 위에 놓인 전기 포트가 있어. 간이 탁자 위에는 내가 마시다가 둔 커피가 있고 잿더리가 있어. 이 호텔은 건물 전체가 금연인데 잿더리가 있네. 지배인은 신중한 것일까 너그러운 것일까 생각하다가 구글 검색창에 노스코리아를 쳤어. 밤이 깊어지고 다시 방을 나왔어. 로비에는 또 그 남자가 있었지. 이번에는 내가 먼저 인사하고 당당하게 그의 앞을 지나갈 생각이었어. 그 남자 피곤해 보이더라. 그런데도 나한테 또 트렁크를 보자고 하는 거지. 내 손에는 트렁크가 없는데.
살면서 노스코리아 우마 처음 본다고 웃더라. 난 그가 불쌍해져서 컵라면이라도 사주고 싶었지만 난 돈도 없고 여기엔 한국 편의점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 내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남자가 앞을 가로막았어. 여기는 밤 되면 너무 위험하다고. 나는 갑자기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놨어. 공원 벤치에 앉아 샌드위치를 먹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소매치기를 당했다고. 지갑에 사진도 있는데 너무 아깝다고. 그가 날 진심으로 위로하는 거야. 나는 눈물이 핑 돌았어. 그가 방에 올라가서 이야기하자고 하더라. 나는 3초 만에 눈물을 그쳤지. I'm North Korea woman 소리치고 뒤를 돌아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어. 뒤를 돌 때 얼핏 그 남자 얼굴에 10년은 늙어 보이더라. 한편의 추리소설 같은. 네. 이 시를 독자분들께 낭독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아, 트렁크 요시요? 네. 요게 이제 제가 쓴 좀 차분한 분위기의 시들과 조금 상반된 분위기도 있고 네. 뭔가 이게 되게 친구한테 편하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주는 느낌으로 전 썼거든요. 그래서 재미있고 편하게 읽히면서 약간 이렇게 외국인 남자와 그 화자 사이에 있었던 이런 설왕설래한 이런 일들이 일들 표현이 흐르면서 그 밑에 흐르는 약간 아까 얘기했다시피 스릴러적인 요소들이 저는 쓰면서 굉장히 쾌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쾌감이 읽는 분들에게 쾌감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어서 이걸 읽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다희 시인의 시집을 읽으면서 딱 들었던 느낌이 네. 이제 왜 이렇게 즉흥 재즈를 연주하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악보가 없는 상태에서도 딱 그 현장에서 그 본인의 감각으로 막 이렇게 연주를 하시잖아요. 네네. 이 시집이 제가 읽기에는 너무 그런 약간 다양하고 일종의 다양한 시도라고 해도 좋을 것 같고 어떤 다양한 장치라고 해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있어서 너무 재밌었어요. 네네. 지루하지 않은 시집. 네네네. 이 시 같은 경우 트렁크 같은 시도 스릴러 영화 같은 시인데 또 다른 모습이 또 계속 나오는 시들도 네네. 많더라고요. 네네. 제가 읽었던 시 중에 깨진 컵의 위로라는 시가 있어요. 이 시집에. 네. 근데 거기 보면 단순한 예로 사막 이미지나 뭐 네네. 오아시스의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네네네. 하다가 갑자기 독재자라는 단어가 확 튀어나와요. 네네, 맞아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한 시로 보면은 이런 예고 어떤 형식적인 면으로도 그렇고 가끔 이렇게 약간 일종의 변칙적인 혹은 네네네. 이렇게 연상되지 않는 네네. 그런 것들이 휙 튀어나오면서 굉장히 재밌는 느낌을 주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어떤 감정을 담고 있고를 떠나서 네. 약간 이게 바로 시를 읽는 묘미지, 네네. 이게 재미지. 네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게 이제 읽는 사람은 재미가 있는데 네. 이렇게 다양한 시도를 하셨다는 거는 네. 굉장히 이제 쓰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치열하셨다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네네. 이게 하루 아침에 갑자기 확 와가지고 막 이렇게 쓴 게 아니고 이렇게 공들여서 노력도 하시고 이랬을 것 같은데. 그래서 시를 쓸 때 이런 시들을 쓸 때 어떤 자세로 임하시는지 내용 궁금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예를 들어 주셨던 깨진 네. 컵의 위로라는 시도 네. 사막의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고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나도 소리가 먹히는 기분이 그런 이미지이기 때문에 한참 쓰고 있다가 제가 살짝 지루한 거예요. 제가 제 글에 지루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땐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루한데 읽는 사람들은 오죽할까 싶은 느낌도 들고, 그리고 또 보통 이거 정말 아주 1차원적인 얘기지만 새벽에 마감을 하잖아요. 그럼 밤에 쓰는 밤에 타입이세요? 쓰죠. 네. 네네. 그러니까 밤에 쓰는데 밤에 사막에 막 모래시계 막 이런 단어들이 계속 제 시에 나오고 하면 제가 되게 어둠에 질식할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트는 게 현우 시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한번 변칙적인 어떤 제스처를 취한다던가 단어를 확 트는 경우가 제가 종종 있는데 그럴 땐 제가 진짜 못 견디겠어서 제가 트는 거예요. 쓰다가 이건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쓰다가 화가 나시는군요. 네. 좀 화가 나고 그리고 독재자라는 단어가 들어왔을 때 사막과 그 단어가 딱 부딪히면서 시너지 효과가 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잘 들었구나,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또 실패하는 것들도 많죠. 영이 이상하거나 영 말이 안 되면 네. 쓰고 이제 다시 지우죠. 네. 저도 약간 밤에 쓰게 되는 타입인데 제 스스로가 밤에 쓰게 되면 꼭 낮에 고치게 되더라고요. 너무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이다희 시인의 시에서는 물론 많이 검수를 하셨겠지만 네네. 그런 면이 보이지 않아서 전 네. 낮에 쓰시는 줄 알았거든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안 고쳐요, 저는. 안 고치세요? 네, 그러니까 현우 시인은 밤에 쓰시고 고친다고 하셨잖아요. 그쵸, 네. 안 고쳐요. 네. 완벽하다 이미 그 아니, 밤에 그게 쓴 아니고, 것만으로도? 그게 아니고, 네. 완벽하다는 게 아니고, 네. 이제 낮에 보면 당연히 창피하거든요. 어. 밤에 쓴 건 당연히 낮에 보면 창피해요. 왜냐면, 이렇게 막 사람들이 생활하고 막 이성이 돌아오는 시기에 막 사람들 막 일 가고 이러잖아요. 그쵸, 네. 그때 눈 뜨면 밤에 깨 있었던 것 자체가 살짝 창피해요. 그것 자체가 그렇죠. 이게 네, 창피해요. 뭔지 알죠. 네. 네. 그런데 심지어 시를 썼어. 더 창피해요. 당연히. 당연히 더 그렇죠. 창피한데, 그 창피함을 약간 무릅쓰고 남기는 어떤 약간 무모함? 네. 그런 거 치고는 상당히 깔끔하게 잘 정리가 돼 있어가지고. 네, 열심히 썼어요. 네. 근데 바로 그 다음 질문이 노련미에 대한 사실 질문이었어요. 네네. 이 지금 뭔가 살짝 대를 먼저 해주신 것 같은데 네네. 제가 대본은 어떻게 썼냐면 네. 이런 어떤 이다희 시인의 이런 세련미, 노련미들을 네. 공기에 떠다니는 음표를 포착하는 능력이라고 제가 멋있게 포착을 했었거든요. 네네네. 좀 민망하게 한데 이것도 밤에 썼어요, 사실. 네, 그런 것 밤에 같더라고요. 네, 썼는데 밤에 문장 같더라고요. 네. 네. 이게 왜 제가 이런 표현을 썼냐면 이 시집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되게 보편적이고 단순한 네. 일상들의 네, 이미지 상황은 좀 일상적인 인데 이미지죠. 여기서 아까 말한 어떤 변칙성이나 되게 독창적인 어떤 발상들이 툭툭 튀어나와요. 네.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부조화스러운 방법이 아니라 되게 어울리게 이렇게 잘 네. 엮어내시고 또 진술하시고 그렇게 작법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보통 시인들이 참신한 문장이나 혹은 아름다운 문장에 천착할 수도 있는데 특히 네. 밤에 쓰면 네네. 밤에 쓰면 이상하게 문장들이 좀 그 모양이잖아요. 아름다워지잖아요. 네, 네네. 막 상당히 아름다워지는데 네네. 네. 이거를 되게 절제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네. 근데 그것들이 다 고치지 않고도 밤에 어떤 네. 수준을 유지하시는 능력이신 네.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게 살짝 뻔뻔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쓰겠다고 마음 먹은 이상 되돌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되돌릴 수는 있지만 딜리트 키를 누르면 되지만 그쵸. 뭔가 그때 첫 마음이 분명 이유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뭐 충동적이건 감정적이건 뭐 내용 측면에서 꼭 하고 싶은 말이었던 간에 분명 그 이유가 있었는데 이렇게 쓰다가 자신감이 사라진단 말이죠. 당연히. 근데 그때 좀 뻔뻔해져야 유지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때 약간 흐지부지해지거나 갑자기 막 정상인이 되면 약간 과몰입 상태가 되는. 아무도 내 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난 이걸 써야 되는데 뭐 A라는 걸 꼭 써야 되는데 네. 작가마자 A랑 좀 거리가 멀어져 버리면 아무도 이거의 편을 안 들어주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송구할 때까지 뻔뻔해지려고 노력합니다. 네. 특히나 이다희 시인의 이 일상적 순간이라는 거는 정말 특이할 것 없는 순간들이었던 맞아요. 것 네, 같아요. 네, 네. 근데 어떻게 그런 순간들에서 야 이걸 시로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은 그러니까 제 삶 자체가 그렇게 스펙타클하지 않아서 엄청난 일이 막 있거나 이러지가 않잖아요 보통. 그래서 최대한 일상을 가져와서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하는 편인데 그리고 그 편이 읽는 분들한테도 좀 더 공감을 많이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저의 계산 같은 게 있어요. 철저하게 다 계산된 것이다. 네네. 그렇구나.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쯤에서 아까 낭독을 하려다가 네. 이제 잠깐 멈춰주신 마지막 한 편 낭독 또 그럴까요? 네, 듣고 또 질문 이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